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지난 시간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허용 기준치의 개념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걱정을 해서 국가에서 아주 정밀하게 연구된 가운데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죠. 수입되기 위해서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농작물만큼의 허용 기준치를 허가를 했을 때는 통과될 수 있는 농작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입되는 나라에서 넘어오는 농작물의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어떤 정도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허용 기준치를 만들어야지 통관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지금 현재 기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국내에서 재배되는 쌀에 대한 글라이포세이트의 허용 기준치와 수입되는 농산물인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기준치가 한두 배도 아니고 100배에서 400배까지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설명이 안 되죠. 그만큼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요? 말이 안 되죠. 그거하고 연관선상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밀가루를 못 먹게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단순하게 글루텐 하나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방의 역습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삼겹살 좋아하는 나라가 없죠. 기름기가 고소하고 맛있고,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 정말 못 살았던 시절에 잘 살아지기 시작하면서 고기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건강이라는 목적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던 시절에 자꾸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 먹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제 생일날 짜장면 먹는 거가 유일한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짜장면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기도 마찬가지죠. 고기도 아버님이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1년에 몇 번 사오시면은 그거 가지고서 두루치기 해서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죠. 네. 고기를 먹을 때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은 고기들은 거의 최하급입니다. 삼겹살 하면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저가의 고기죠. 그리고 정말 양질의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요리해서 파는 것들이 개발돼 있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 이렇게 가잖아요. 문제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드릴 내용이,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지방을 빼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할 때 살이라는 개념이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이죠. 문제는 이 지방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폭로되어 있던 그 수많은 오염물질이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지방에 저장합니다. 대부분의 팝스 물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유기화학 환경 오염물질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질 친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막 저장을 해 놓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들어온 독소를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중요 장기를 공격하지 않기 위한 프로텍션 역할로서의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장기가 되는 거예요. 2차 장기가. 그러니까 지방을 조금 갖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고 지방이 전혀 없는 분하고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그래프를 하나 올려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아예 마르셨던 분이, 젊었을 때 마랐던 분이 그대로 말라 있는 경우나, 비만했던 분이 비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의 차이가 크게 없겠죠.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죠. 젊었을 때 비만이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으면서 살을 뺐어요. 이랬을 때와, 젊었을 때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즉 과체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몸에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독소들에 대한 역할을 본다면은, 리스크 팩터가 나이가 먹으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의 지방 내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은 절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과도한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방의 로스량인 만큼 지방에 녹아져 있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녹아져 있었겠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지방 친화성, 지질 친화성이 있는 장기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대표적인 장기가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이 70% 가까이가 지방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 팝스 물질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얘가 갈 데가 없이 뇌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치매가 빨리 오겠죠. 그래서 실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젊어서 비만이었다가 나이 들어서 마르시는 분들 중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보이는 이제 녹색 바들이 보이시죠? 연녹색과 진녹색이 있는데, 진한 녹색은 비만을 얘기하고요, 연녹색은 과체중을 얘기하는데, 그래프의 맨 왼쪽에 있는 게 미국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게 한국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은 오베시티, 즉 비만이라고 정의 내려지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인구가 상당히 차이가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가 비만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져 있고요, 과체중까지 합치면 전 국민의 거의 60% 이상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뇨 유병률만도 본다면은, 당뇨 하면은 보통 과체중 되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비만 하나의 팩터 때문에 당뇨가 온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다른 데이터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유병률이 거의 한 3%,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미국에. 근데 맨 밑에 B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병률로 본다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전 국민의 60% 이상이 과체중 이상인 나라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유병률은 3%밖에 안 되고, 과체중까지 합쳐도 27,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뇨 유병률로 따지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더 놀라운 그래프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연녹색이 1970년대부터 1989년까지의 타입 2 DM, 즉 당뇨 유병률을 얘기하는데요.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즉 세월이 흘러서 최근으로 넘어올수록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서 왼쪽 그래프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 2000년대에 당뇨 유병률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세 번째 그래프거든요. 급격한 증가를 보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의 유병률이 지금 표시로만 본다면은 2%가 안 되는데 거의 7%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3배 이상이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만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밑에 그래프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증가하는 그 비율에 따른 당뇨 유병률을 이제 비교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가 유병률이 1에서 2 사이 정도 되는데, 코리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그래프가 5가 넘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세월이 지금 현재 지나면서 우리가 잘 사라지고 있고, 뭐 체중도 좀 증가하고는 있지만 미국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직도 낮은 비만 유병률인데도 불구하고 당뇨 유병률은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것만 있지 않고 다른 팩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나이에 따른 유병률이 비교가 그래프가 나옵니다. 나이에 따라서 보시면은 위에 A는 남성을 얘기하고요, 밑에 B는 여성을 얘기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유병률과 40대 유병률을 비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올라가는 게 볼 수 있죠. 맨 왼쪽 그래프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데 역시 30대보다 40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데, 여성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은 당뇨 유병률을 보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대보다 40대의 유병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 정리를 좀 하자면은, 단순하게 당뇨가 진행되는 대사성 질환이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비만만 가지고서 설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제일 많은 설명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 강의했던 것과 같은 단순한 어떤 체중의 증가, 지방의 증가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면서 당뇨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설에서 뭔가 하나에 빠진 고리가 보이게 되죠. 그 고리가 뭐냐면은 전에 강의했던 우리 몸을 공격하는 수많은 어떤 유기화학 오염물질 있죠. 요즘 들어서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살충제, 제초제부터 시작해서 GMO 식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방에 저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모든 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적절한 해독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더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너무나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단순한 어떤 그런 노력만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반복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체중을 좀 줄인 다음에 이제 좀 줄었으니까 좀 먹을까 하면서 먹는 게 대부분 또 뭐예요? 입에 땡기는 게 또 지방이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대부분 다 환경 오염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다 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사료를 주고 키워 부산물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에서 청정 지역에서 풀만 먹고 자란 소를 도축해서 파는 곳 와우미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저는 주로 해서 먹고요. 나머지 계란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한 완벽하게 GMO가 완전히 다 차단돼서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집에서 키워서 먹으면 되겠죠. 그거 말고도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함유되어 있는 양이 완벽하게 곡식으로만 키우기에는 수지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적당량을 섞거든요. 섞는데 그 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메가3와 6의 비율만 본다고 한다면은 1대5 이하 정도로만 만들어낸다면은 자연에서 방사해서 키운 애들도 보통 1대2, 1대3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미량 들어갔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실제 계란을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침에 계란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아침에 계란을 사서 드시면서 뭐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계란 맛도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닭도 한 번씩 먹어보는데, 닭을 끓여서 나온 그 육수의 맛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 닭하고는요. 완벽한 식단을 찾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런 쪽에 관련된 우리 몸에 건강한 성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식재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지방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작업해 봤는데요.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체중을 좀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실 때 꼭 명심해야 될 거는 해독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팝스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 오늘 명심하시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